여기 시청에 와버렸어요. 아따 이거 옆으로 또 새버렸네 강이가. 강이가 옆으로 새버렸어 그래요. 아 호랑이 종족 얘기. 아 지금 오늘은 강의가 이게 저기 주식 통찰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나중에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그럼 각 종목마다 그 성지가 있네. 성지가 있어. 다 까먹었어 그때.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올라올 거야. 보통 그게 언제 올라가냐면 땅 주인이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때 올라와 보통. 그게. 아 이게 이 양반이 이 주인이구나. 종족마다 그 한반도에 자기 성지가 있어요. 수행 성지가. 호랑이 종족 깃발 꽂으면 다 오나요? 그렇지는 않아. 종족 호랑이 종족의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다른 종족은 안 그래. 성향. 종족마다 성향이 다 그래. 뭐 호랑이 종족 내 촬영 카메라에다 깃발 꽂고 딱 이게 있으면 이제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 막 벌렁벌렁 막 하면서 이게 영적인 성향이 좀 그래. 내가 뭐다 왔냐? 자 원론적으로 이제 다시 얘기 좀 해달라고. 뭔 얘기? 저 호랑이 아니야. 그건 나중에 이제 할게요. 궁금할 거야. 좀 궁금해. 그래야 재밌지. 원래 클라이막스에서 딱 끊어야 해. 다음 주에,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해야 어떡해요? 클라이막스가 끌어올릴 때 그때 끊어야 돼. 그래야 구독자가 좀 늘지. 구독자가 안 늘어. 조금만 있으면 이거 점심시간이구나. 몇 시지? 점심시간이 전해야 되네. 다 끊어야겠다. 요거만.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 주식 통찰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이씨, 강의가 길어질 것 같아. 이게 지금 점심시간 되기 전에 강의 잠깐 이렇게 짧게 하고, 저기 서류 띄고, 이제 저기 또 움직여야 하니까 또 강의할게. 주간 중에 강의를 할게. 그럼 지금, 일단 이거, 촬영 판매하고 호랑이 종족 이야기는 나중에. 오늘 본 강의가 이게 옆으로 샜잖아. 여기서 카트를 좀 해야 돼. 또 옆으로 또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새. 그럼. 자 오늘은 주제가 뭐예요? 미국 주식을 팔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주식에서 수익을 내기고 그리고 환율로 해서 수익을 내겠어요. 강달러죠. 강달러니까 어떻게 환율로 또 이중으로 수익을 냈어. 주식 차익으로 수익을 내고 지금 환율로 수익을 내서 국내로 가져왔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삼성전자를 사고 싶은데 언제 사야 합니까? 다들 이 질문이야. 자 여러분들의 능력이 이게 통찰을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아직도 바닥이란 뜻이야. 그래서 직접 이게 사고 팔면서 여러분들의 어떻게 제가 여기 자전거 타기 하면서 여러분들 자전거 타는데 내가 잡아주는 정도의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은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자전거를 타고 나가야 돼요. 내가 이제 평생 내가 뒤에서 자전거 내가 잡아줄 수는 없잖아. 그 정도까지는 잡아드려야 돼. 자, 그 정도 차원에서 제가 어떻게 되냐. 자, 질문을 잘 들었어요. 잘 모르면 이상한 막 동전주나 이름 없고 막 시종가 낮고 이상한 시종가 1조 밑에는 거들떠보지 마. 자신이 나중에 다 털리게 돼 있어요. 자신이 있는 분들은 해도 되는데 자신이 없으면 손대는 게 아니에요. 시종가 1조 밑에짜리.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삼성전자 사도 되나요? 다 이렇게 물어봐. 사도 돼요. 제 예전에 마지막 삼성전자는 항상 저평가돼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얼마 정도 되나요? 제가 삼성전자 정도는 제가 밸류에이션 한다면 이 회사는 PBR 기준으로 하게 되면 PER로 하게 되면 잘 안 맞아. 왜? 이게 들쭉날 줄 아는데 PBR로 기준으로 하게 되면 최소한 3배 이상은 받아야 하는 회사예요. 최소한 3배 PBR로 해서. 네, 여기는 무형자산이나 이게 장부에 넣을 수 없는 가치성이 많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삼성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갖다가 어떻게 장부에 넣을 수 없잖아요. 대표적인 게. 자, 삼성의 브랜드의 가치가 예전에 나왔어요. 이게 삼성 브랜드의 가치가 뭐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가치라고 해요. 근데 그 삼성 브랜드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회계장부에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 삼성 브랜드를 사면 회계 장부에 이렇게 잡혀요. 아마 중국 같은 회사들은 그게 많이 잡힐 거예요. 중국 같은 회사들이 이게 서방에 있던 유명한 브랜드 회사들의 그 이름을 갖다 사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거기서 만들어서 팔아먹어. 그 브랜드로 해서.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거기는 회계 장부에 정확히 그게 찍혀요. 근데 삼성이라는 브랜드, 대표적인 삼성이라는 브랜드. 삼성이라는 브랜드는 어떻게 해요? 삼성이라는 그 회계 장부에 찍히질 않아요. 재산에 안 찍혀요. 근데 누가 삼성이라는 이 브랜드를 갖다가 중국에 있는 어떤 큰 전자제품 하청회사가 샀어. 자, 이를 갖다 삼성 브랜드를 갖다가 한 100조 원에 샀다고 합시다. 100조 원의 가치가 한다고 있다고 해요. 100조 원에 샀어. 삼성 브랜드를 갖다가 100조 원에 샀어. 그럼 그 회사는 어떻게 해요? 회계장부 100조 원이 딱 찍혀요. 그럼 BPS에 정확히 이렇게 찍혀 들어가. 이게 삼성이라는 데가 이게 실질 BPS하고 여기 회계장부 BPS하고 이게 차이가 많아요. 실질 BPS보다 회계장부 BPS가 나아요. 다른 회사들은 예를 들면 찌끄레기 회사들 있잖아. 시초가가 1,000억 원도 안 되는 회사들은 얘네들은 BPS를 막 부풀려요. 분식회계라고 하죠. 이 회사 나중에 사고 다 팔면 내가 봤을 때 한 주당 1,000원밖에 줄 수 없는 회사인데 자기네들은 5,000원이라고 막 부풀려. 그리고 BPS 5,000원이라고 딱 박아놔. 근데 삼성자들은 반대예요. 그걸 감안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기준을 어디로 가냐? BPS를 기준으로 가요. BPS가 5천 몇백 원이에요 지금. 5만 몇천 원이에요. 삼성전자 한 주당 BPS가 5만 몇천 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 회사를 팔면 어떻게 해요? 회사를 공중분해해서 딱 현금화 시켜서 한 주당 n분의 1로 한 주당 다 이게 분할을 해주면 5만 3천 원인가? 맞나? 5만 3천원이니까 아마 5만 3천 원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게 BPS예요. 근데 삼성전자를 실제로 분해해서 팔면 어떻게 돼요? 제가 봤을 때는 10몇만 원은 나와요. 진짜 저희 회사를 현금화 시키면 한 주당 10몇만 원이 나오는 회사예요. 네, 삼성전자 브랜드 가치나 무형 자산 같은 게 겁나요, 여기가. 근데 그게 회계장부에 안 찍혀요. 이게 삼성전자의 특징이에요. 다른 제 기술주 이런 찌끄레기 회사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 제 기술 갖다가 회계장부 넣으려고 별짓을 다 해. 그 다른 회사들 그걸 사고 팔면서 어떻게 그걸 회계장부에다 넣으려고 해. 왜? 주가를 뻥튀기 시키기 위해서 그 짓을 하네. 주주들 속이기 위해서. 그걸 분식회계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삼성전자는 오히려 자기의 실질 자산보다 더 어떻게 적게 신고를 해. 불법이냐? 불법은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게 맞아. 무형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삼성전자는. 이게 세계의 그 저작권, 이게 뭐라고 하죠? 저작권을 뭐라고 하죠? 하여튼 로열티 같은 게 이걸 최고 많이 보유한 게 그쪽 계통에는 애플하고 삼성은 거의 쌍벽을 이루어요. 그쪽 계통에. 그 정도로 많아. 근데 근데 무형자산에 대해서 해가지고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자산으로 그게 편중되어 있냐? 편중되어 있는 게 있는데 별로 다 소득 안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BPS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게 발표하는 BPS를 보고 투자를 해야 돼요. 왜? 정확한 거 보는. 근데 삼성전자의 성격이 그래요. 이 회사에 실질적으로 궁중분해해가지고 나중에 현금화 시켜서 n분의 1로 나눠주면 제가 봤을 때는 10만원 이상은 10몇만 원은 나눠줄 수 있는 회사예요. 근데 BPS 5만원짜리 그러니까 무형자산 같은 게 회계장부에 넣을 수 없는 항목들이 많아요. 그걸 넣을 수가 없어. 원래 못 넣게 돼 있을 때 그런 게 많아. 삼성전자 무형자산이 겁나게 많은 회사가 삼성전자야. 그게 이게 BPS에 이게 어떻게 장부에 안 들어가 있어. 재산장부에. 그걸 좀 인지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는 좀 이런 말 하고 그런데 BPS 기준은 어때요? BPS 3배까지 가도 싸요. BPS가 어때요? PBR이 3배가 돼도 싼 회사예요. 지금 5만 3천 원이야. 5만 원이야. 15만 원까지 가도 싼 회사예요. 내가 봤을 때. 지금 사도 되나요? 사도 되지.
근데 굳이 싸게 살려고 하면 약간 저기 차트를, 여기서부터 차트 분석을 좀 할 줄 알아야 돼. 경기 분석하고 차트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삼성전자 일단 얘기해. 삼성전자 저번에 제가 저기 서울 테크노 저기 그 마트인가? 테크노마트 거기서 내가 유튜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유튜브 저기 그 강의하시는 고수시냐고 그러니까 저기 뭐냐 주식 고수시냐고 이제 주식 강의를 한 거 듣고 이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상담을 하는 거야. 이제 제가 지금 삼성전자를 샀는데 제가 손실을 보고 있다고 그거 하면서 거야. 뭐 얼마에 사시는데 한 9만 원쯤 돼 사셨대. 9만 전자 때 사신 거야, 양반. 이 노인 양반이. 아이고 거의 상투 쳤을 때 사셨네요, 어르신.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이 삼성전자를 팔아야 하냐 좋으냐 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갖고 계시라고. 삼성전자는 거기는 9만원도 싼 거라고. 9만원이 이게 차트상으로 상투를 쳤지만 9만원도 싼 거라고. 그냥 갖고 계시라고. 그러면 이거 저기 그러면 더 사도 좋냐고. 그거는 이제 선생님께서 판단하셔야 한다고. 더 사도 좋은데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저기 어르신 제가 하니까 이 양반이 그러면 언제 사야 돼요? 이제 그런 거야, 이 양반이. 사장님께서 9만원에 사셨죠? 9만원에 사셨죠? 그러면 사장님이, 선생님께서, 어르신께서 하신 금액에 반토막이 되면 그때 사시라고. 반토막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떨어지면 좋고 안 떨어지면 안 좋고. 이 양반이 물으면, 근데 나중에 반토막 나서 내가 샀는데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이제 어르신께서 물으면, 선생님, 어르신, 그러면 더 어떻게요? 더 좋은 기회죠. 더 사야죠. 그러면 내가 이제. 그러면 몰빵을 하지 말라는 거야. 조금씩 사. 그럼 더 떨어지면 어때요? 조금씩 더 어떻게 떨어질 때마다 싸니까 조금씩 추격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거 45,000원까지 떨어졌는데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거는 1,000원이라고. 그럼 어때요? 그때 이제 삼성전자 그 주식부터 사시라고. 그럼 나중에 지금 3만전자, 2만전자가 떨어지면 그거는 하늘이 내린 기회시라고 내가 그 얘기를 해요.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그때 이제 대량으로 사시면 된다. 조금만 사시라고 그 대신. 그런 거야. 그러면 저기 45,000원까지 떨어졌으면 그거 언제 팔면 돼요? 제가 쉽게 물어봐.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냥 저기 그러면 사장님께서 9만원에 사셨잖아요. 저기 선생님께서 9만원 9만원에 샀죠. 9만원에 되면 파세요. 자, 왜 9만원에 파냐? 이제 9만원에 오면 어떻게, 내가 욕을 안 먹을 수 있는 가격이 9만원이야. 제가 상담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어르신한테 나중에 욕을 안 먹을 수 있는 금액이 이 양반 어차피 팔어. 그러면 이 양반한테 팔 수 있는 포인트를 어떻게 해? 내가 9만원을 얘기해야 내가 욕을 안 먹어. 그래서 제가 9만원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45,000원 떨어지나? 제가 봤을 때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잘하면 떨어질 수 있는데 확률적으로 그건 거의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선주를 내가 보라고 해요. 우선주가 좀 싸지 않냐고. 삼성전자 맞다고. 그럼 삼성전자 우선주가 저기 사장님이 사신 금액에 그 반토막이 45,000원에 되면 그때 사시라고. 그러면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러는 거야. 생각을 해봐라고. 45,000원에 싸면 배당금도 더 많이 받지 않냐고. 맞다고. 그러니까 45,000원에 사서 나중에 우선주가 9만원 되면 그때 파시라고. 쉽지 않냐고. 그럼 더 떨어지면 어때요? 그럼 그 하늘이 내리는 어떻게 해요? 축복이라고. 그럼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몰빵 하시지 말고 조금씩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저기 테크노마트에서 만난 그 유튜브 주식 강의 할 때 저하고 상담을 한 어르신한테 왜 제가 그렇게 하냐? 자, 이게 제가 그 어르신한테 내가 욕을 안 먹게끔 저는 되게 상담을 해드린 거예요. 그게 9만원에 이 양반 어차피 나중에 팔게 된 양반이다. 보니까. 그러면 9만원에 파시오. 그러면 내가 욕을 안 먹어. 지금 사라고 해서 조금 떨어지면 어떻게 돼? 욕 먹어. 지금 좀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약간 75,000원에서 왔다 갔다 할 때였습니다, 아마. 그때 보니까 75,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시네, 어르신. 이게. 그러니까 맞다고. 지금 막 7만원 무너질까 말까 하죠, 이제. 좀 떨어질 거야, 약간.
막 그때 내가 지금 사실 그때 사실하게 쓰면 그냥 그 노인 양반 저 어떻게 이 개새끼 씨발 새끼 지금 사랑에 샀더니 또 떨어졌잖아 이 개새끼 하고 진짜 나 누울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욕을 안 먹게끔 저는 상담을 해요. 내가 왜 욕을 왜 처먹어? 내가 주식 이거 상담하면서 욕을 내가 하도 처먹어가지고 가족들한테 내가 이제 안 가르쳐줘 나도 이제. 그래서 내가 굳이 물어보면 내가 욕을 안 먹는 그 선으로 제가 상담을 해드려요. 그럼 45,000원 안 떨어지면 어떡해? 그럼 선생님하고는 인연이 없는 거예요. 이 양반이 웃겨. 아니 그러면 5만원까지 떨어졌어. 이거 저기 삼성전자 우선주가 5만원까지 떨어졌어. 그럼 5만원대까지 떨어졌어.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 어떡해요? 그거는 이제 선생님께서 판단하셔야죠. 그 선생님이 사셔도 되는데 더 떨어질 수 있죠. 저는 45,000원이 딱 반토막이잖아. 우선주가 45,000원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떨어질 수 있어. 떨어지면 좋고 안 떨어지면 어떻게? 나하고 이 주식은 인연이 없는 거예요. 인연 딱 끄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르신들 그렇게 하니까 이 양반들 우와 이렇게. 자, 왜 그렇게 강의를 하냐? 제가 욕을 안 먹기 위해서 그렇게 강의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당시에. 그럼 만약에 누군가 1시간 강의하는데 한 100만원 들고 와서 이게 요청을, 그러면 강의가 어떻게요? 그게 틀려져요. 그래서, 자, 이 말을 왜 얘기하냐? 주식이는 또 그렇고, 부당수가 또 어디 가서 투자를 하면 막 억대 이런 몇억 원씩 막 가지고 들어와서 상담료를 안 내요. 어디 가서 공짜 정보만 얻으려고. 그러니까 다 깡통 차고 지랄하지. 부동산도 똑같고, 주식도 똑같아. 투자가. 그럼 어떻게 되냐? 일단 처음에는 이론적으로 이런 강의나 책을 많이 읽어요. 내 것만 들으라고 했지만 아예 귀가 얇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내 거를 듣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강의나 책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책과 그 강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거 갖다가 거기다가 얘는 점수를 줄 수가 있어. 이 저자의 책은 50점짜리, 이 강사는 70점짜리. 여러분들이 그 정도 수준이 될 정도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책이나 강의를 들어도 돼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안 된다면 사기꾼 같은 애들 강의나 책에 다 딸려 가. 그러니까 듣지 말라 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듣다가 자기 통찰력이 생겨요. 그럼 어느 정도 거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내 통찰력이 생기냐? 내가 강의를 하면 내 강의가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갖다 거의 7, 80%를 맞춰. 그러면 여러분들의 통찰력 스스로 어떻게 주체적으로 쓴 거야. 그럼 그때 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책이나 강의를 들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분석이 돼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자, 어느 수준까지 돼야 돼요? 내 주식 강의나 내 강의를 들으면 이 양반 딱 보니까 지금 오늘 시황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얘기할 거다 한 게 어떻게 해요? 거의 70, 80%가 거의 맞아 떨어진다 하면 여러분 자기만의 통찰력이 됐습니다. 이제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다른 강의나 여러 가지 자료가 다 섭렵해도 돼요. 근데 이게 이상한 쓰레기 정보 자료 같은 거에 끄달려가 사기당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먼저 이렇게 특히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제 강의를 듣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 강의가 무슨 말이 나올 건지 7, 80%를 맞춰요. 야, 이 양반 딱 보니까 오늘 얘기하는 거 보니까 들으니까 이런 얘기에서 이런 얘기로 끝날 것 같다. 그게 거의 7, 80% 맞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통찰력이 쓴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자기만의 통찰력이 쓴 거야. 이제 그때 이제 다른 사람 책이나 여러 강의를 들어봐. 그러면 어때? 분석이 돼, 그 사람. 그러면서 어때? 이론만 갖추면 안 돼. 실전도 같이 갖춰야 돼. 그러면서 소액만 가지고 따라하는 게 그거야. 일주일에 5만원, 10만원. 자, 일주일에 5만원, 10만원 로또 복권 산다 생각해. 일주일에 5만원, 10만원 치지 어떻게 로또 복권 산다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대로 하고, 어떻게 제가 하는 대로 한 번씩 넣어보고 분석을 해. 그러면서 손실도 나. 자, 5만원, 10만원 일주일에 넣어봤자 뭐 손실 나봤자 얼마나 하겠어. 그죠? 뭐 술 한 잔 값이나 나가겠지, 손실 나봤자. 그렇게 따라오세요. 그럼 삼성전자 사야 돼, 말아야 돼. 자, 아직까지 감을 못 잡는 양반들이 겁나 많아. 자, 제가 자전거 뒤 잡아주는 것까지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서야 돼요. 자, 어느 정도 때냐? 저를 분석할 정도까지 일어서야 돼.
제 어깨 위에 쓸 정도까지는 와야 돼요. 지금 대부분 사람들 제 발바닥에서 여기다 어떻게 쫓아오고 있어요. 이렇게. 제 발뒤꿈치를 막 쫓아오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 그러고, 여러분들 제 강의를 많이 듣다 보면 스스로 통찰력이 있어요. 어디까지? 내 어깨 위에 올라올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아니, 대들리면 여기에 올라오고 싶은데, 올라쓸 수 있으면 올라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올라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떠냐? 교만한 마음. 다른 사람 머리 위에 올라서려는 마음이 어떠냐? 교만한 마음. 여기에 올라서서 어떻게, 내가 최고다. 스승이고 지랄이고, 주식 스승 너 필요 없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통 여기에 올라서는 사람들 다 교만해져요. 그런 사람들 아예 내가 가르치지도 않아. 딱 어깨 위에 올라서야 돼. 어깨에 올라서 똑같은 눈높이가 딱. 내 어깨 위에 올라설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스스로 어떻게 저도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 강의를 한다. 이게 자기 통찰이죠. 제가 이게 했는데 그건 아닌데요. 저도 이게 틀릴 수가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 저는 80%대 자신감이 있을 때 어떻게 강의를 한다.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어떻게 20%의 오류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20%의 오류점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고수의 영역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제 발뒤꿈치만 이게 쫄랑쫄랑 다 쫓아와요. 자, 하지만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할지 어떻게 다 맞춰주세요.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할 겁니다. 주식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려고 나 그럼 이런 얘기에서 이런 얘기로 끝나겠지 하고 딱 거의 이렇게 70~80% 맞아.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거의 독립해도 될 정도. 자기 주체적인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올라와요. 제가 말했지만 제가 이게 제 주식으로 해서 통찰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통찰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주식 통찰 강의라고 불려요. 스스로 그 통찰을 할 줄 알아요. 저도 오류점이 있어요. 그 제 오류점을 찾아낼 줄 알아요. 지금 이게 좀 이따 일단 점심시간 들어가면 쉬니까